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먼저 좀 가볼게요.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요. 그랬니? 아침도 안 먹고 인사도 없이 가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고 어머님 푹 주무시라고. 근데 냉장고에 있던 음식하고 시간장 항아리와 한우 굴비 못 봤니? 분명 여기에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구나. 혹시 네가 가져갔니? 아, 그거요? 어머니가 저희 주려고 싸놓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간장은 어머니의 손맛 좀 배우려고. 조금만 덜어간다는 게 담아갈 병이 없어서. 그만 깜빡했네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아니 넌 어떻게 말도 없이 모조리 싹쓸이해 가는 거니?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해. 아니, 어머님, 명절 음식 조금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4대째 100년의 세월을 품은 시간장 항아리를 지키며 살아온 69세 박순자입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검은 윤기를 내며 깊은 맛을 내는 시간장, 그리고 그 간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두 아들 민준이와 민호였죠. 남편이 훌쩍 하늘로 떠난 뒤 저는 장독대의 간장이 자식인 양, 자식들이 간장인 양 여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고된 세월이 지나고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나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제게 기쁨이자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네는 명절 당일 점심이 훌쩍 지나서야 얼굴을 비춥니다. 마치 우리 집이 명절 음식을 시간 맞춰 포장해주는 고급 식당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큰 며느리 서연이는 결혼 10년이 되도록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 한 번, 전 한쪽 붙이지 않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먹고만 갔습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제 어깨 한번 주물러 준 적이 없습니다. 반면 멀리서 사는 둘째 민훈애는 명절 전날부터 와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 저는 제 69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차갑고도 잔인한 배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저의 명절은 시작됩니다. 40년 넘게 해마다 반복된 익숙한 풍경이죠. 찬물에 갈비 핏물을 빼고 수십 가지의 나물이며 전 재료를 다듬고 커다란 솥에서는 구수한 육수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뻐근하고 퉁퉁 부은 다리는 밤마다 저려와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욱 남편이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일찍 혼자 몸으로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맛있는 냄새 속에서 저는 문득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된 명절을, 그 지긋지긋한 가부장적인 의무를 며느리들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첫째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추석 당일 오전에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많이 막힐 테니 점심 좀 지나서 도착할 것 같아요. 전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거든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면서 어쩜 그리 매번 급한 일이 터지고 일이 많은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경 소음으로 보아 벌써 고속도로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2시간 후면 도착할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서 다 할게요.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장 봐서 갈까요? 저는 괜찮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어쩜 이렇게 다른 건지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엔 이런 냄새가 좋기만 했는데 요즘은 속이 느글거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고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건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다. 되뇌면서요. 추석날 아침, 둘째네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와 내일 경로당잔치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예상대로 첫째네가 도착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하품하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 차를 오래 탔더니 피곤하네요. 애 좀 눕히고 저도 잠시 누웠다 나올게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큰 며느리에게 시댁은 여전히 잠시 들렀다가 가는 불편한 휴게소 같은 곳이었죠. 고작 30분 거리인데 피곤하다니 씁쓸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옮겨줄래? 네. 잠시만요. 큰아들에게 부탁했지만 대답만 하고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순간 손목이 시큰거려 들고 있던 갈비찜 냄비를 놓칠 뻔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큰아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아, 엄마. 조심 좀 하시지.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제가 할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무심함이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질 뿐이었죠. 몇 시간이 지나 방에서 나온 큰며느리 서연이 식탁에 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국보급이세요. 이걸 다 혼자 하셨다니 대단하세요. 큰며느리의 입에 발린 말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 먹는 시대예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어머니, 이 갈비찜 백화점에서 사려면 10만 원은 좋게 넘겠어요. 완전 사업 아이템인데요? 칭찬인 듯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리석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내는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저는 손님을 치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 전날 와서 굳은 일을 다 해놓은 둘째네와 함께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반찬을 집어주었고 민호는 제 빈잔에 술을 채워주었죠. 어머니,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작은 며느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좀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둘째 민호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고생 많았지.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고맙다, 지은아.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문득 큰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네. 물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라고 말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둘째 며느리 지은이를 위해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와 수정과 특별히 만든 간장게장을 따로 포장해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가 사온 최고급 한우 세트도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목소리였죠. 포장은 이걸로 하고 스티커는 가면서 붙이면 돼.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 저는 이상한 정적에 잠이 깼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주려고 따로 포장해둔 음식은 물론이고 경로당에 가져갈 음식과 한우 세트, 굴비 세트, 친지들께 드릴 과일 상자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제 목숨만큼 소중한 100년 시간장을 조금 덜어 담아둔 작은 항아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부엌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첫째 며느리 서연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의 큰 며느리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먼저 좀 가볼게요.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요. 그랬니? 아침도 안 먹고 인사도 없이 가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고 어머님 푹 주무시라고. 근데 냉장고에 있던 음식하고 시간장 항아리와 한우, 굴비 못 봤니? 분명 여기에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구나. 혹시 네가 가져갔니? 아, 그거요? 어머니가 저희 주려고 싸놓으신 거 아니었어요? 간장은 어머니 손맛 좀 배우려고. 조금만 덜어간다는 게 담아갈 병이 없어서요. 그만 깜빡했네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큰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 넌 양심도 없는 거니?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떻게 말도 없이 모조리 싹쓸이해 가는 거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해? 아니 어머님, 명절 음식 조금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건 정성과 사랑이었는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았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작은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큰 며느리 서연이가 운영하는 맘카페 공동구매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4대 전통 명인의 손맛, 프리미엄 설날 음식 세트 한정 판매 라는 글과 함께 제 부엌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는 시간장 항아리 사진 옆에는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100년 시간장으로 맛을 낸 명품 수제 간장게장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죠. 댓글에는 이미 수십 개의 주문과 입금 완료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얌체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자부심을 훔쳐다 돈벌이로 이용한 도둑질이고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고 배신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첫째네 차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SNS에서 본 그대로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겨 가격표 스티커까지 붙은 음식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나 보구나. 네가 말한 돈 주고 사 먹는 시대를 네가 직접 열 줄은 몰랐다. 엄마, 이게 무슨...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큰아들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아는 분들한테만 조금 팔아보려고 한 건데 장난으로요. 엄마! 서연이가 장난이라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건 다 돈이지. 그래서 너희가 가져간 그 음식들 내가 어젯밤 네 통화를 듣고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단다. 어제 마트에서 사온 간장으로 말이다.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의 통화가 수상해서 경로당에 가져갈 음식과 작은 며느리 친정에 보낼 음식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년 시간장이라고 팔아먹으려 했던 바로 그 간장게장과 갈비찜이 사실은 공장 간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명인의 손맛을 기대하고 샀을 사람들의 빗발칠 항의와 환불 요구, 그리고 맘카페에서 벌어질 끔찍한 조리돌림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훔쳐간 그 시간장 항아리 그것도 가짜다. 그랬습니다. 진짜 시간장 항아리는 뒤뜰 깊숙한 곳에 숨기고 그 자리에는 가짜 간장으로 가득 채운 항아리를 놓아둔 것이죠.
제 평생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어디서 감히 어른들에게 대접한 음식들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니?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제 영혼과도 같았던 시간장까지 지켜낸 것이죠.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트렁크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내 진짜 시간장으로 만든 음식은 여기 있다. 내 진짜 가족들과 먹을 음식이지.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당장 그 쓰레기들 싣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제 아들이 며느리와 짜고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실망을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도 시간장도 내 사랑도 이제 단 한 방울도 없을 거다. 큰아들은 제게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아려왔습니다. 제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집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둘째네와 함께 조용히 경로당에 보낼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제 진짜 시간장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나누었죠. 그날의 명절 밥은 그 어느 때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작은 며느리의 제안으로 박순자 명인의 부엌이라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도 자극적인 광고 문구도 없었지만 제 음식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난 이틀 전부터 맛이 변했다, 사기다라는 악성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동구매 사기로 망신을 당하고 앙심을 품은 큰 며느리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버린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고 제 손으로 직접 시간장 항아리를 여는 영상과 음식을 만드는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제 진심은 거짓을 이겼습니다. 악성 리뷰는 곧 사람들의 응원 댓글에 묻혀가고 오히려 저희 스토어는 진짜 명인의 집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된 명절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요리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첫째에게서 잘못했다는 문자가 오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며느리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 인생은 이제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로 담아둔 간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이제 이 시간장은 저 자신을 위한 자부심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명절은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기다립니다.